오늘 길거리 특강은 저 혼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길거리 특강의 강사는 말이죠. 왕따. 할복 자살. 미수. 아, 지금 굉장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제 다음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쿠자 보스의 아내. 문신. 잠깐만요. 아, 야쿠자 보스의 아내인데 문신이 있으면 조폭만가. 아, 오늘 인터뷰는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방송 한 주 죽어도 그렇게 느낌표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분 인터뷰 한다 그랬다 안 하면 나중에 찾아올지도 몰라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한다 그랬다가. 사법부샵 이렇게 파란만장한 분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분이 계속 어디 계시는 거예요 지금? 버스 안에 계세요. 경력이 너무나 화려하시고 굉장히 그 파란만장하셔가지고 저는 마르시고 이렇게 예쁘실 줄 몰랐어요. 어제 사우나에서 몸을 좀 줄이고 왔어요. 줄이고 오셨다. 네. 아, 굉장히 좀 유머 감각이 뛰어나시군요. 이렇게 선생님 살아오신 걸 보니까 야쿠자의 부인이라는 당시엔 제가 폭주족에 있어서 야쿠자 같은 사람들을 만나기가 쉬웠어요. 본인께서 직접이요? 야쿠자의 부인이라는 게 절대 쉬운 생활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인이라도 가족 관계는 전혀 없고 그저 살기 위해 그 세계에 뛰어든 거죠. 그래도 결혼 당시에는 사랑을 하셔서 결혼을 하신 거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고 폭주족 속에서도 제가 자살 미수를 했다는 소문이 퍼진 이후로 거기에서도 제가 설 자리가 없어져서 있을 만한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도대체 어떤 힘든 일이 있었길래 그 뭐 할복 자살을 꿈꿨으며 그 어린 때 그 야쿠자 그 모임에 들어가시게 됐는지 그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중학교 1학년 때 전학을 갔을 때 일이었어요. 거기에 우두머리 격인 학생이 말을 걸어왔는데 그때 제가 다른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있어서 대답을 못했어요. 그게 원인이 됐던 거죠. 2학년에 올라가서 3명의 친구가 생겼어요. 근데 그들도 절 이용만 했을 뿐이고 배신하고 절 떠나버리는 거예요. 14살인 저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었죠. 전 그 친구들에게 복수하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힘들게 죽어서 너희 마음을 아프게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할복 자살을 시도한 거죠. 그게 결코 쉬운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학교 생활은 뭐 제대로 하신 건가요? 그 나이에? 처음엔 다니던 학교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다 결국은 난 잘못이 없어란 마음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는데 학교에선 아이들이 절 더 심하게 따돌렸고 전 비행 청소년의 나락으로 빠지게 됐던 거죠. 그때 그럼 가족이나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은 전혀 없었나요?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따돌림 당한다고 말하면 아이들 사이에 그 이야기가 또 퍼져서 전 고자질쟁이라고 찍히고 그에 따라 생기는 더 심한 따돌림 때문에 저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더욱 말할 수 없었어요. 제 마음 같아서 그때 저를 알았더라면 어머니를 모시고 싶네요. 어머니로 아니 나이가 생각보다 어리다 그렇죠. 그러다가 사법고시를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양아버지로 제가 모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친아버지와 어릴 적부터 친구셔서 제 처지에 대해 많이 듣고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양아버지께서는 제게 이렇게 잊지 말아라. 다시 한번 인생을 시작해라. 몇 번이나 말씀해 주셔서 공부를 시작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분들은 많았지만 거의 해라식의 꾸짖는 설교였어요. 그런데 양아버지는 정말 하나의 인간으로 절 잘 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이겨냈다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겨내려고 했어요. 가장 큰 동기는 복수심이었고요. 중학교 때 나를 배신한 사람들, 우습게 본 사람들에 대한 복수로 성공해 보이고 싶었어요. 아, 그 중학교 때 그 이지매한 친구들은 진짜 다리 뻗고 잠 못 자겠어요. 지금은 사실 그 복수심이 없어지셨죠? 이젠 복수심은 전혀 없어요. 처음에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도 복수심은 없었어요. 공인중개사를 합격하시고 또 사법고시를 통과하신 거죠?
처음에 변호사가 됐을 때 나의 과거가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자살까지 생각하는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청소년 사건을 맡다 보니까 나보다 훨씬 힘든 아이들이 많았구나 하고 느끼게 됐어요. 나만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나 오만하고 거만한 거란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경험한 사람이 그 아이들한테 더 접근하고 이렇게 다가가기가 쉽고 마음을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지금은 같은 눈높이로 아이들을 보지만 그땐 이미 경험한 사람으로 아랫사람 보듯이 아이들을 대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그런 아이들을 만나보면 비행의 길로 빠지기 전에 학교 가기 싫다고 거부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에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좀 더 마음을 열면 나쁜 길로 빠지는 많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대단하시다는 말씀. 너무나 여리시고 천상 여자시고 그래서 본인도 강한 면이 굉장히 많으신가요? 전 정말 약한 사람이에요. 도와주세요. 아, 제가 강한 걸 아시는군요. 사실 제가 소도 때려잡는 이 강의하는 장소가 대안학교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 삶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지금 고민하고 이런 청소년들인데 그분들한테 오늘 저는 굉장히 많은 거를 전달해 줄 수 있을 거라는 느낌 확신이 들어요. 대한뉴스 2002년 오늘 이것은 새로운 교육 방식을 제안하는 대한학교다. 강의에 앞서서 이곳 대한학교의 학생들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두레 회장입니다. 저는 제 다니는 학교를 되게 사랑스러워하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면은 저희 학교를 아시는 모든 분들이 되게 안 좋은 모습으로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길고 뭐 염색하고 뭐 귀걸이 했다고 해가지고 잘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맘대로 말하거든요. 아 떨려 씨. 저희 학교는 자연 속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애들이 모인 그러니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 무시하지 마시고요. 파이팅! 염색한 자녀들을 부끄러워하는 어른들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염색하고 피어싱하고 뭐 귀걸이하고 그런 거 있는데요. 좀 저희 보면서 좀 가끔씩 인간 같지도 않게 그렇게 대접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솔직히 섭섭합니다. 저희도 외모만 다를 뿐이지 모든 청소년들과 몸과 마음이 하나예요. 너도 나도 개성 있다. 휴재에서 막지 말자. 제가 여기 나온 건요,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겨서 나왔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경림이 누나. 경림이 누나가 데뷔할 때 저는 아, 저 여자구나. 다른 사람들이 사각턱이라고 놀리고 하여도 저에게는 웃음조차 나오지도 않습니다. 제 진심을 받아주세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저 어머니 방송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혼이라는 현실 때문에 진짜 저 어머니 원망도 많이 하고 가끔씩은 막 못된 생각도 하고 솔직히는 죽고 싶다는 생각도 몇 번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현실에 잘 적응해 살고 아무리 제가 가기 싫은 가정이지만 새어머니도 저희 아버지도 막 저한테 잘해주시려고 많이 노력하시니까 어머니 그렇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떨어져 있지만 항상 우리는 하나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렇다. 언제나 우리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의견에도 귀 기울여 밝고 맑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자. 네, 경림의 길거리 특강 오늘은 이 둘의 자연고등학교에서 자유로운 토론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멀지만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오신 오이라 미스요 강사 선생님들 박수로. 자유로운 우리 이야기 시간처럼 이야기 한마당. 네, 이야기 한마당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따를 당하셨는데요.
그 왕따의 책임이요 부모에게 있는지 아니면은 그 본인 스스로에게 그 잘못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양쪽 다 책임이 있죠. 양쪽 다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따돌림을 당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따돌림 당한 후 부모가 아이의 설 자리를 마련해 주지 못한 것에 책임이 있고 그 아이도 자기의 위치를 친구들 사이에서 스스로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부모가 아이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다가가는 일이 꼭 쉬운 일만은 아니겠지만 방송을 보시는 부모님들도 아이에게 먼저 이야기를 걸고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이 가장 바라는 건 그 아이의 아픔과 괴로움을 이해해 주는 것이거든요. 사실 아이들은 바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이게 다예요. 그거는 뉴스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내 자식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왕따 같은 걸 없앨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있다는. 집단 따돌림을 나쁜 짓이라고 모두가 느끼게 하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따돌림 받는 친구도 힘들어하지만 따돌림을 가하는 학생도 가족에 대한 문제, 성적, 친구, 스트레스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약한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푸는 것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어른들의 노력이에요. 선생님 처음에 이진을 당하셨다 그러길래 얼굴이 딱 봤더니 너무 예쁘길래 우리 여자애들은 나보다 이쁘면 좀 일단 싫어하고 보잖아요. 무조건 싫어하고 보잖아요. 저도 한때 큰일 날 뻔했거든요. 이지매 당한 학생들 이제 변호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지매를 당했던 학생이나 뭐 정말 어렵게 해결이 됐던 학생이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집단 따돌림을 아주 심하게 받은 남학생이 있었는데 이 아이의 경우는 보이는 부분을 때리면 상처가 남으니까 안 보이는 곳을 때린다든지 모두가 있는 데서 옷을 벗겨서 수치심을 느끼는 식의 따돌림이었어요. 아이의 아버지가 범죄를 저질러서 형무소에 들어가게 되고 그 사건이 신문에 난 걸 본 아이들이 그 친구를 따돌린 거죠. 그러나 그 학생은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도 강했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공부를 계속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지금 그 친구가 대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지금 애들이 막 무시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애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 마음. 제가 따돌림을 받던 시기인 16살에 야쿠자에 들어가서 문신을 하게 된 건 주변에 친구나 의지할 데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신을 해야 야쿠자란 조직 속에서 내가 설 자리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너무 후회합니다. 지금 현재는 없으신가요 그러면? 아직도 남아있어요. 문신 때문에 건강도 안 좋고 보기에도 끔찍해서 후회스럽지만 제가 그 문신을 지우지 않은 이유는 14살 때 할복 자살까지 겪고 그때 죽었다고 생각했던 인생을 이제 다시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의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를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건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진지하고 또 깊이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뭔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 곁에 있는 부모, 친구, 주변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이해하는 시선으로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순간에 하셨으면 한다는 것이에요. 와!